안녕하십니까? 시민의 소리 박병모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광주시장에 두 번째 도전하는 강기정 전 청와대 수석을 모시고 선거에 관한 정책과 비전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수장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토요일 아침인데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광주시장 누가 될 거냐고 물어봐요. 강기정이죠. 그만큼 선거가 치열하다는 것 아닙니까? 네, 예. 관심이 좀 뜨거워진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선거가 흘렀는데 광주시장 선거에서 역대 이렇게 세게 경쟁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한 것 같아요. 그래서 6년 만에 리턴 매치인데 그 선거에만은 각오하고 이 강수석을 관통하는 선거 키워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당연히 당당하게 빠르게 강기정 새로운 광주 시대를 열겠습니다. 아무래도 광주 시민들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그것도 빠른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당당하게 빠르게 새로운 광주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특히 광주 시민들께서 답답함이 많습니다. 코로나도 답답하지만은 행정이 너무 느리다. 광주가 활력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시민들의 마음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석 이후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와 강 후보 간에 초접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 후보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이 후보가 현직 시장 프레임을 잘못 살리고 있다 이런 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추석 때부터 지금 17번의 여론조사가 공개됐는데요. 민심은 이미 강기정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강기정을 선택했다기보다도 변화를 선택한 겁니다. 민심은 더 이상 광주를 이렇게 멈춰 세워둘 수 없다. 변화하겠다. 변화를 선택했고 그 변화를 들고 나선 강기정을 선택한 거라고 봅니다. 현직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점수를 짜게 주면요. 이미 이것은 현직 시장에 대한 페널티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광주 시민들의 변화, 현직 시장에 대한 페널티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그 변화의 방향이 뭔지 구체적인 바람이 뭔지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변화는 곧 강기정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안고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 일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지율을 더 올릴 수 있는 대응 전략은 있으십니까? 결국은 절박한 사람들이 지금 강기정 캠프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을 바라는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이라든가 지난 4년 동안 완전 무시당했던 사회복지사들이 5천여 명이 지지선언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대접받지 못한 시민으로서 대접받지 못한 사람들이 강기정 캠프, 강추 캠프로 모여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절실한 사람들의 마음을 모여내면 지지율은 오를 것이다.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 여론도 중요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일반 경선에서 당원 투표 50%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대한 비책은 있으십니까? 당심은 이미 강기정에게 있다.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당을 지킨 사람 아닙니까? 저는 당이 저에게 불이익을 줘도 그 당은 때로는 이해 못할 상황에서 큰 일을 하기도 합니다. 엉뚱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당을 지키냐 당을 떠나느냐에 늘 갈등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동안 당을 지킨 사람, 당당히 당을 지킨 사람, 이것을 당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저는 당심은 강기정에게 있다. 국회의원 7명의 민주당 의원과 양양자 무소속 의원이 계시는데 오죽했으면 이영석 후보 측에서는 지지하지도 않는
윤영덕 의원, 지지하지도 않는 양양자 무소속 의원, 이런 두 분이 지지한다라고 가짜뉴스까지 만들어서 퍼뜨렸겠습니까? 지금 광주의 8분의 국회의원 중에 절대 다수가 강기정 후보를 심정적으로 응원을 보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기정은 당을 지킨, 그리고 그 필리버스터로 표현됐던 당을 지킨 사람이기 때문에 당심에서는 압도적으로 저 흐름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자신합니다. 그렇다면 양양자 의원 빼고 7명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 가운데 이용섭 편과 강기정 편 몇 대 몇으로 보시죠? 7분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의원님들을 표로 이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은 절대적 압도적 다수가 강기정 편이다, 변화의 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은 서운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강 후보께서 운동권 출신이기 때문에 좀 공격적이다, 좀 터프하다, 그래서 쌈딱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왜 제가 이렇게 질문했는지 아시겠죠? 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당연히 저는 싸워야 될 때는 쌈딱, 싸움꾼으로 정확하게 제가 싸웁니다. 제가 싸웠던 2008년 이명박 정부 시대인데요. 2008년이라는 것은 우리 국회의석이 84석일 때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정권을 빼앗겨서 이명박 정권으로 정권이 바뀐 2008년, 9년, 10년, 이때는 국회의 암흑기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한나라당은 그냥 밀고 들어오고 날치기 하고 강행 처리했던, 그래서 마스크법, 종편법, 4대강법 막 날치기 하고 밀고 들어올 때 저는 싸웁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저는 싸울 겁니다. 저는 그러나 한 번도 사적인 이해 요구에 따라서 싸움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공익과 국민들이 맡겨준 그 임무를 수행하다가 비록 거친 방식이지만은 싸움을 선택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강기정 후보 싸울 때는 싸우고 정책을 잘 펴갈 때는 잘 펴간 문무를 겸비한 일꾼이다, 정치인이다, 이렇게까지 평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국민들께서 눈살을 찌푸린 건 사실입니다만은 싸워야 될 때는 싸우고 정책으로 일할 때는 일하는 그런 문무를 겸비한 의원이 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특히나 제가 싸운다, 이거의 다른 이면에는 다르게 표현하면 추진력을 갖는 강기정이다, 이렇게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싸움에 대한 부정적인 게 아니라 추진력 있는 강기정이라는 긍정성의 언어로 저를 봐주시면 강기정은 달리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강 수석께서는 자꾸 이렇게 수석 그런데 강 후보께서는 의리가 있고 사람을 또 잘 챙긴다, 그래서 사람이 보인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네, 저는 제가 12년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제 주위에 보좌관 비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8남매 막내입니다. 8남매 막내인 만큼 형님, 누나, 조카들, 외조카들이 많습니다. 저는 지난 12년 국회의원 생활, 청와대 1년 8개월 생활, 지금까지 측근 비리, 보좌관 비리, 친인척 비리, 형제 비리가 하나도 없는, 청렴도 하면 강기정입니다. 대신 저는 그만큼 사람을 쓸 때 또 제가 함께 일을 하는 동업자 정신을 갖고 사람과 정책을 펴고 정치를 할 때 제가 그만큼 책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책임지는 사람,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사람과 동업을 하고, 동업자들에게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측근 비리 또는 친인척 비리 이런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저하고 함께 일한 사람은 반드시 공적 마인드를 가지고 끝끝내 함께하는, 저도 챙기지만은 또 같이 하는 사람도 공적 마인드를 가져주는
그런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강기정은 사람을 챙긴다. 강기정 주변에는 사고 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평을 해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 정책 대결을 좀 하지요. 네. 분야별로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는데 네. 저희 입장에서는 참 좋아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강기정표 대표 정책 브랜드는 무엇인가? 새로운 광주는 산업 측면에서는 신경제지도를 그리겠다. 광주를 5개의 지구로 특성화하고 이 5개의 신산업지구를 통해서 광주의 신경제지도를 만들겠다. 이건 제가 4년 전에 500만 광역 경제통합을 내걸었던 그것에 구체화된 플랜입니다. 더불어 산업을 키워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5개 지구를 신활력 특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광주를 활력 있는 광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익사이팅 광주, 익스트림의 광주를 만들겠다는 거고, 그래서 영산강 줄기에는 스포츠 활력 지구도 만들어내고, 광주역 주변에는 이 청년 창업 벤처타운도 만들어내겠다, 이런 겁니다. 결국은 광주에 없는 20가지, 이걸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됩니다. 광주에 없는 20가지. 이것이 저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이제는 됩니다. 광주에 없는 20가지. 수소 트램도 만들겠습니다. 복합 쇼핑몰도 만들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핑장도 만들고, 광주에 없는 3대 수당, 농민수당, 가사수당, 참여수당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는 광주에 없는 20가지, 이제는 됩니다. 강기정이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강호부께서 2번 도전을 했단 말입니까? 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어떤 시정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의지의 발로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현재 시정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청렴도가 너무 최하위란 점이 안타깝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측근비리, 친인척 비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7번에 걸친 시청 압수수색, 이런 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공직자들의 사기가 저하됐던 것, 이거 누구의 책임을 물어야 될 건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고요. 두 번째로 광주는 시민들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출마 선언에도 안전의 컨트롤 타운은 시장입니다, 이렇게 제가 선언을 했어요. 안전의 컨트롤 타운은 시장이고, 안전한 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 시장이 나서야 되는데, 광주는 현재 안전한 도시라고 불리기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광주 전남은 한 몸입니다. 정치, 행정 통합이기 전에 경제 통합을 이루어야 되고 상생 플랜이 가동해야 되는데, 도대체 광주 전남은 상생의 플랜이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안전하지 못하는 광주, 청렴하지 못한 광주, 상생의 도시 광주를 만들지 못한 점, 이런 점은 매우 아쉽고, 역으로 제가 청렴한 도시 광주, 안전의 컨트롤 타운은 강기정 시장이 되겠다는 점, 그리고 상생을 꿈꾸는 광주, 이런 점을 제가 약속드린 겁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분석을 해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야 돼요. 그렇다면 광주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미래 먹거리하고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대기업을 유치해야 된다, 그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런 대안은 지금 광주는 이제 연장현 시장부터 시작한 GGM 자동차 산업, 특히 GGM 산업이 생산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 산업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건 자율주행차, 전기차, 부품 클러스터로 확장해 가는 것이고요. AI 산업은 제가 기획하고 발표했던 AI 융합 산업입니다. 이걸 광주에서 AI 특화 도시로, 대표 도시로 만들어낸 만큼
지금은 근데 진도가 나가 있지 않습니다. 한 1% 정도 진도 나가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AI 산업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AI 기업을 광주에 MOU를 맺는 걸 넘어서서 유치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그 자동차 산업이나 AI 산업을 포함해서 신경제 지도를 그릴 때 도첨산단이나 이런 곳에 남구를 중심으로 차세대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특화를 시켜놨습니다. 광주에 한전이, 광주 전남에 한전이 있는 만큼 차세대 배터리 산업을 특화시키고 차세대 배터리와 관련된 대기업, 강소기업들을 광주에 유치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던 AI 산업이나 자동차 산업과 연관되어 있는 기업이 광주에 오게 만드는 산업입니다. 세 번째로 저는 중요한 것이 창업, 청년 창업의 도시로 만들어서 1인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해왔던 자동차 AI 산업을 키워내는 거고, 뿐만 아니라 공기산업이나 뿌리산업을 키워내는 거고, 더불어 차세대 배터리 산업과 관련된 기업 유치를 하는 거고, 세 번째로 AI 창업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시민의 소리는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또 윤석열 당선인이 광주에 와서 표만 달라 그러지 확실하고 특별한 대선 공약이 없었다. 그렇다면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 이쪽 광주시의 현안이나 정책을 꼭 집어넣을 게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 전남을 에너지의 도시, 한전 공대를 통한 에너지의 도시, 인재 양성의 도시로 정확하게 특화시켜 줬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광주 전남을 문화 중심의 도시로 특화시키고 아시아 문화 전당을 8천억짜리를 만들고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 광주를 명명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아직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이재명 정부 때는 그래서 남부 수도론이라는 정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남부 수도론이라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서 중앙 수도권에 대립된 수도권으로부터 지방을 살리는 정책의 핵심입니다. 남부 수도론의 정책은 대학을 살리는, 지방대학을 살리는 정책이고, 지역의 균형 발전 정책의 일환이고, 자치분권의 일환이 남부 수도론입니다. 저는 이 남부 수도론 정책의 이재명 정책의 핵심이 반도체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광주에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남부권 어디에, 저는 대선 이재명 후보에게 당시에 제안한 것은 광양과 진주 어디쯤에 약 80조에 투자된 반도체 미래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 반도체 미래도시를 수도권이 아닌 남부권에 만들면 전남대, 조선대, 광주대, 호남대 이런 대학의 반도체 학과를 비롯한 인력 양성소가 만들어지고, 인력이 키워지면 기업들이 지역에 살아난다. 설령 그것이 광주 시내가 아니다 하더라도, 전남 어디다 하더라도, 경남 어디다 하더라도 우리 호남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 제안을 했고, 이재명 후보가 만약 당선이 됐다면 인수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자고 한 것이 저와 이재명 당시 후보의 약속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전이 오면서 광주의 인력이 키워지고 광주의 청년 학생들이 일자리가 생겨난 것처럼, 그리고 남구를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오르고 인구가 늘어난 것처럼, 분명히 한전이 나주에 있지만은 그 덕은 광주에서 보고 있다. 이런 것처럼 반도체 미래도시가 광양 진주에가 생기든 어디에 생긴다면 그 덕은 광주에서 보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것처럼 윤석열 정부에서 반드시 균형발전 정책, 자치분권 정책, 그리고 그거의 구체적인 사업으로서는 반도체 미래도시를 광주 또는 광주 전남 호남 남부권에 만들어줘야 된다. 이 점을 간곡히 말씀드리고, 제가 시장이 된다면 호남권을 넘어서서 남부권이라 하면 호남권, 영남권을 포함한 대전 이남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전 이남권의 국회의원, 단체장들이 결의하고 결사해서 중앙과 수도권하고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집중된 걸 막아내서 지방을 살리는 일에 광주시장으로서 당당히 싸우고 요구하고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수 후보께서는 청와대 정무수석 때 한 일 가운데서 광주를 위해서 한 일 가운데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가장 아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가장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한전공대를 공약으로 제가 발표하고 청와대에 있을 때 한전공대가 개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제가 돕고 나섰던 것. 그래서 한전공대의 개소는 강기정 빼고는, 강기정 정무수석 빼고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인정받았던 것이 가장 잘한 것 같습니다. 가장 정무수석으로 있으면서 아쉬웠던 건 역시 상생공약이기도 했던 군공항 이전에 삽을 뜨지 못하고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아쉽고, 이것은 시도지사의 광주와 전남의 상생의 고리를 풀지 못했던 것이 가장 아쉬웠던 대목입니다. 선거 열기가 지금 막바지를 치닫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치열하게 싸워왔는데 상대 후보인 이용수 후보 강점과 단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웃는 얼굴로 이용수 후보는 경륜과 오랜 경험의 소유자입니다. 비록 70대 재선 도전 시장 후보이시지만은 엄청난 경험과 경륜의 소유자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정무적 리더십이다. 강기정의 추진력과 정무적 감각을 통해서 광주를 변화시켜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동안 이용석 우리 선배님,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잘하셨고요.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무적 리더십을 갖는 강기정과 같은 후배가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한 것도 좋은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점에서 광주를 지키고 광주를 사랑해온 이용석 시장님과 또 더 사랑해온 강기정이 힘을 합쳐서 광주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강기정이 광주에 이용석 시장님이 했던 일을 고스란히 더 발전시키고, 잘한 것은 고스란히 발전시키고, 부족한 것은 저의 정무적 감각으로 채워나가면서 광주를 새롭게 바꿔나가는데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왕에 선거에 나오셨으니까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광주 시민에게 왜 이 강 후보가 광주시장이 돼야 되는가 간절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돼야만 하는 이유를 한 말씀 해 주시죠. 저는 광주 시민들께서 4년 전에는 저를 선택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4년 전에는 이용석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4년이 지나서 국회 경력 12년과 청와대 1년 8개월에 대한민국의 정치의 최고의 정점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결단할 때 결단했던 대통령님 옆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행정 전체를 보고 배웠습니다. 이제 광주 시민들께서 광주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강기정
정무수석 너가 바꿔봐라라고 선택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마하게 됐고, 그런 만큼 광주 시민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신 만큼 이제 얼마 있으면 민주당 후보로 표로 선택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원들께서는 당을 지켰던 강기정을 선택해 주시고, 당원이 아니신 시민들께서는, 광주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께서는 전화 여론조사를 통해서 선택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신도 강기정, 민심도 강기정에 있다고 저는 지금 이 순간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을 그런 변화의 선택지로 강기정을 선택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 만큼, 제가 그 믿음만큼 열심히 준비하고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상으로 강기정 후보와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